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 중국과 일본 방문 기간에 비해서 짧은 것 같습니다. 1박 2일. 이 1박 2일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모양이죠. 일본에는 한 3일 정도 머문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모태통 반열에 오른 후에 방문이고요. 이 정도면 중국과 일본에 얼마나 더 신경을 쓰는지 아시겠죠.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수를 둔 것 같습니다. 자문을 했다는 것이죠. 조지 슐츠 장관은 총을 쏠 생각이 없으면 총구를 겨누지 마라라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사실 장관 임명 전 2년간 슐츠 장관 밑에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한국 내에서의 전쟁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할까요? 아무쪼록 이번 한반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운전대 잘 잡고 좌측 깜빡이 놓고 좌측으로 잘 회전하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셨죠. 옥중 발언의 파장, 반등 기미는 또 보이지 않는 국민의당 지지율. 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되고 난 지 한 2개월 지났나요? 하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K-무브, K가 움직인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 해외 지역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속빈 강정이라네요. 속빈 강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맹이는 없고 속이 텅텅 비었다는 것이죠. 2부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 4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슈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옥중 발언의 파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학교 박성병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꼭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어제죠. 아마 이 변호사들을 다 해임을 하신 것 같고 또 법정에서의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3당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적절치 못한 이야기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 적법한 사법 절차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다음 행보가 많이 궁금해지고요. 또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약했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거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좀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재판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께 대단히 결례되는 발언을 하셨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옥 안에서까지 마지막 정치 행위를 통해서 신변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것보다는 먼저 자숙하고 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 최순실이가 사실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것은 나는 몰랐다. 배신을 당했다. 예. 그리고 진실은 나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지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한 거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탄핵소추위원단 활동하시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 얘기가 탄핵소추 할 때도 직접 저희가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의견을 밝혔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밝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예. 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돈 받았을 뿐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검찰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과정이나 등등 네. 모든 곳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네.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최순실 씨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체다. 경제공동체라 그러죠. 네,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예. 굉장히 많은 입증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깨져야지만이 본인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관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그 사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법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쥐를 몰 때도 태강론은 만들어 놓고 쥐를 몰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박지원 전 대표가 오늘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과연 언제까지 옥중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묶어둘 것이냐. 잘못하면 예. 그 지지 세력의 요구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히려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까지 들어간다. 예. 그러면 과연 동정론이 일면서 역풍이 불까요? 동정론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상당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냉정하게 저는 판단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 이번 탄핵의 전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예. 최종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 정서나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그 다음 판단하는 것은 모르되 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적고려나 이런 등등은 언급할 사정이 아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애사롭지도 않다고 보여지는 게 소위 말해서 뭐 정치의 뭐 정순지 꼼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치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이제 박지원 대표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고 예.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많이 풀어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저는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좀 더 원하시지 않나.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더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원칙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인데요. 그렇습니까? 왼쪽에 예. 진보, 오른쪽에 보수가 결속하는 상황이 만약에 더욱더 예. 강화된다면 예. 이게 이제 서로 자각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당 또 제3의기를 이야기하는 국민의당과 합리적 보수를 이야기하는 바른정당 예, 예. 설 자리가 좀 더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이때를 오히려 더 틈새 전략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처럼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이 다당제의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낫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이제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다당제로서 과연 이 정치 집단이 우리가 예를 들면 권력을 줄 만큼 수권 세력이 될 수 있는지 네. 또 믿고 정책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건지에 관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아직 그런 점에서 저희 당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예. 더 실력을 쌓고 더 많은 인재를 끌어모아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한테 인재 모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모은 인재들은 다들 법적인 내용으로 다 문제가 됐던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안철수 대표님이 많은 인재들을 짧은 기간에 모으다 보니까 네. 그분 중에 일부가 이제 그렇게 잘못된 분들도 나왔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지 안 대표의 진정성은 네. 어떻게든지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네. 같이 정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런 또 안 대표께서
당대표 취임한 이후로 또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으셔서 네. 그런 일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더 실력 있고 네. 정직하고 정의로운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호남에 내려가서 호남 홀대론 이야기하셨거든요. 네네. 그 뒤에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라 떨어졌단 말입니다. 예예. 그리고 이번에 제2창당위원회 발표한 시도위원장, 지역위원장 전원 사퇴 공고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예. 내부적인 반발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 이렇게 자꾸 국민의당이 지금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옆걸음을 하거나 뒷걸음 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분들의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특히 제2창당위원회에서 예. 그야말로 저희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다시 새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워야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헌신하고 비우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지역위원장, 시도위원장 사퇴론을 얘기했는데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 과정에서 개혁의 과정에서 예. 당연히 뭐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잡음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잘 설득해서 예. 당초에 생각한 대로 제2창당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예. 당을 개혁해낼 수 있는 네.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뭐 이렇게 지역당위원장 이런 분들을 사퇴를 받으려고 하고 이러는 와중에서 예. 바른정당과의 어떤 통합 과정의 하나의 전초적인 단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뭐 그런 식으로. 아직은 뭐, 그런 단계까지를 뭐 진행이 됐거나 얘기가 오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그러나 저희가 지금 중도 세력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지금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바른정당 나름대로 굉장히 요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뭐 얘기하고 아니면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는데 상당한 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또 바른정당의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네. 저희 당하고 뭐 정책연대를 한다든가 선거연대를 한다든가 뭐 그런 등등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의원께서 이제 이 탄핵 추진위원회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참 고민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무엇보다도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은 오간데가 없고 예. 그 뒤에 숨어 있던 그림자가 다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통치 행위에 대한 내용, 이걸 소위 이제 요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명박 정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이걸 갖다가 정치 공작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탄생, 국정농단 사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다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뭐 봐도 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통치 행위에 대한 해석에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많은 통치 행위가 있을 텐데 네. 그것이 법에 위반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가려질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런 위법 사실이 있다면은 그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네. 이것이 과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예. 지금 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과거에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또 정의를 회복하려는 노력에서 네. 대한민국의 정의가 제대로 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반드시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여권이 제가 최근에 소위 적폐청산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보면 네. 좀 너무 내세우면서 예. 주요한 국정 과제로 이것을 앞에 내세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네. 그러기보다는 조용하게 묵묵하게 또 꾸준하게 해서 잘못된 관행들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야지 정치보복에 대한 오해도 받지 않고 또 현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또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해주겠습니다. 요즘 해시태그에 예. 유행하는 글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거든요. 예, 예. 김관영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다스는 누구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예.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동안에 회사 설립 후에 22년 동안이나 배당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배당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주식 명의자에게 배당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네. 예, 명의를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당금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 네. 회사에 그대로 유보금을 놔두어서 예. 그리고 그 아드님,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실질적인 거의 오너로서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등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예.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제 소유가 아닐까. 뭐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위나 아들에게 이름을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 비자금성 투자 자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 찾아내는 게 적폐일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중요하고요. 예. 그거에는 감독원, 저도 뭐 지금 국정감사에서 오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금융감독원, 네. 또 국세청, 관세청 이런 국가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은 꼭 바로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께서 좀 잘 처리해서 좀 밝혀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